박지성 이전 시대의 메뉴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앤디콜과 요크의 조합은 추억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엄청난 패스를 뿌리던 장발 베컴의 기억 또한 덤입니다. 여전히 메뉴와 관련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드와이트 요크는 벤제마 영입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유는 그가 너무 나이가 많으며 과거 질라탄과 카바니 같은 노장 선수의 영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호일룬 같은 잠재력 있는 선수를 가르쳐줄 경험 있는 자가 메뉴 스쿼드에 없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추천한 이름은 토트넘의 손흥민이었습니다. 타팀의 빅네임 공격수를 영입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페르시의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요크가 생각하는 노장의 기준은 30대 중반 이상의 연령대임을 알 수 있고, 맨유 유니폼을 입을 당시 반페르시의 나이는 31살로 현재의 손흥민과 비슷합니다. 전성기의 카림 벤제마와 손흥민은 직접 비교된 기억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카림이 레알의 중앙 공격수로 오랜 시간 공고할 때 손흥민은 주로 윙어로 분류되었으며, 더욱이 카림은 메날드 시대의 막바지에 발롱도르를 수상한 부정할 수 없는 세기의 중앙 공격수입니다. 하지만 36살인 그의 이름은 적어도 요크의 시선에선 5살 연하의 손흥민보다 아래에 위치하며 오랜 축구 팬들에게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전달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30이란 숫자에 이미 손흥민을 노장의 한 명에 포함시키고, 심지어 지난 시즌엔 그가 부진한 경기마다 나이가 주제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유사하게 느껴지는 분류인 노장과 경험 있는 자가 축구계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손흥민의 최대 장점이지만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는 본질적 가치는 무엇일까요? 요크가 말하는 경험의 대표자로 반페르시가 언급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데뷔초와 전성기에 완전히 다른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 리그에서 반페르시는 속도와 왼발 슈팅 두 가지만 특출났고, 부상 빈도가 심각하게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그의 별명은 시즌반 페르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상을 경기 중 일어나는 불운으로 여기지 않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본격적인 반페르시의 부상 방지 노력은 그와 트레이닝 팀이 만든 특별한 훈련법 그리고 식이요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덜란드의 반페르시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낯설게도 반페르시는 철강왕으로 불리며 피해를 맹폭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스날의 반페르시는 왼발 원툴 공격수가 아니라 오른발로도 득점하기 시작했고, 엄청난 슛패스를 자랑하는 벵거볼에서 공격 연계의 역할했으며, 득점하지 못하는 순간에 플레이메이커로 라스트 패스까지 보내는 완성형 공격수로 진화했습니다. 그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네덜란드 유망주 모두를 추월하기 시작한 광폭 행보는 최종 지점엔 조국의 역대 슈퍼스타들과 이름을 나란히 하는 레전드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최근 제 채널의 손흥민 관련 영상에는 경기력과 관련해선 대부분 긍정적인 내용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손흥민의 독일 시절, 토트넘 초기 시절 유튜브를 시작했다면 분명 그에게 바라는 부분, 기대되는 부분이 동시에 언급한 영상들을 제작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절대 처음부터 완성형 공격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공격수 역사상 최고의 재능을 함부르크 데뷔 경기부터 유감없이 발휘했지만, 오프더볼과 라인 브레이킹의 타이밍, 질주할 공간이 없을 때의 역할 등에서 분명한 단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문 하나하나에 새로운 시즌마다 경기로 대답했고, 6시즌 정도가 흐르자 초창기 단점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으로 지목된 일부 영역에선 세계 최고 수준에 등극하며 오랜 시간 인터뷰마다 언급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발전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칭찬에 대해 거듭 언급하진 않지만 단점에 대해선 유독 반복해서 발언하며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가끔 장점에 취해 단점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지만, 손흥민은 장점을 잊고 단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타입이며, 이는 자신의 아버지의 성향과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급되던 단점들이 사라지자 올 시즌엔 본격적으로 기대되지 않던 부분의 성장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플레이 메이킹 능력입니다. 처음부터 그는 중앙이든 측면이든 결국은 득점이 주목되는 최종 공격수로 분류되어 왔고, 굳이 비교하면 아스날의 피레스처럼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는 윙어가 아니라 네덜란드 대표팀의 로벤처럼 중앙으로 파고들어 득점하길 기대되는 선수였습니다. 최근 손흥민은 3선에선 효율적인 원터치 패스, 파이널 서드에선 라스트 패스를 뿌리기 시작했고, 히트맵은 경기장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연계는 이미 오래도록 그의 장점으로 언급되는 포인트입니다. 경험을 쌓은 반페르시의 최종 단계와 유사합니다. 손흥민은 양발이었다는 부분 하나를 빼면 둘은 전형적인 속도와 슈팅 유망주에서 다각형 공격수로 진화한 공통적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처음부터 가진 능력을 재능이라 표현한다면 시간이 흐르고 생긴 능력은 결국 노력과 경험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에선 라이언 바벨의 재능이 가장 빛났고 격전의 9위 세대에서 왕은 괴체였지만 시간이 흐르자 반 페르시와 손흥민은 둘을 압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노력의 대명사입니다. 요크가 말한 호일루는 어쩌면 혼자서 그 길을 따라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걸은 사람이 옆에서 자신의 10년을 직접 가르쳐준다면 아예 다른 주제가 등장합니다. 제다이 마스터 오비원과 수련생 스카이워커 같은 관계입니다. 축구계에선 오래도록 그런 관계가 가득했고 호나우두와 작은 호나우두, 지뉴 그리고 메시와 네이마르처럼 끊임없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갑자기 발생한 선수는 없고 어린 나이에도 상당한 노련미를 보인 선수들의 라커룸에는 빠짐없이 경험 많은 선수가 존재했습니다. 손흥민의 초창기에는 박지성, 반니스텔로이 같은 빅네임들이 라커룸에 있었습니다. 요크는 현재 그런 유형의 선수가 메뉴 스쿼드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노장과 경험한 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바로 현 시점 경기장에서 보여줄 차이입니다. 호일루는 아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의 옆에는 그를 가르쳐줄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거기에는 경험 있는 선수가 정말 없다. 벤제마는 물론 엄청난 경험을 가졌지만 맨유는 과거에 질라탄이나 카바니 같은 노장 영입 전략을 사용한 기억이 있다. 노장들은 가끔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지만 그건 맨유가 가야 할 방식은 아니다. 맨유는 지금 팀에 차이를 줄 수 있는 손흥민 같은 선수들을 영입해야 한다. 퍼거슨 경은 반 페르시를 영입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당시 그의 영입이 그리 놀랍진 않았다. 팀의 레전드로서 요크는 매우 직설적으로 거물들의 이름을 연달아 언급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은 손흥민이 맨유에 가야 한다 그런 1차원적인 주제가 아닙니다. 요크가 말한 손흥민의 장점은 그의 소속팀과 별개로 2024년 손흥민의 가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험을 어린 선수들에게 전수하며 자신은 경기장에서 차이를 만들어주는 단계는 축구 인생에서 굉장히 긴 시간이 아닙니다. 유망주와 노장 사이 정도에 파생하는 그 시간은 모든 의미에서 전성기라 부를 수 있는 축구 인생의 코치입니다. 물론 대표팀에서도 빛날 수 있는 영역이고 현재 한국에는 유망한 공격수들이 가득 있습니다. 슈투트가르트의 직번을 단 24살 공격수가 벤치에 있는 시대가 한국 대표팀엔 흔치 않았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수들 또한 유망주 단계에 있는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그들이 옆에서 보고 배울 손흥민의 심려는 코치나 감독이 줄 수 없는 역할입니다. 바둑이나 야구와 달리 축구계는 유독 하이라이트 필름에 모든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고 위에 언급한 부분은 소상히 소개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손흥민의 특장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득점이 아니라 능력과 경험의 조화입니다. 이 단계는 선수 경력에서 절대 영원할 수 없으며 시공간은 자연스레 손흥민의 이름 앞에 노장이란 단어를 함께 쓰는 단계로 이끌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손흥민의 현재는 가치 있고 팬들 입장에선 그의 최전성기를 온전히 즐길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더욱 구전되길 바라는 이유는 TV에서 득점만이 언급되면 어린 축구 소년들은 득점만을 꿈꾸고 자라게 됩니다. 홈런만 말하는 중학교에서 홈런왕이 줄지어 등장하고 삼진만 말하는 중학교에는 미래에도 닥터 K가 가득합니다. 어린이들은 순수하게 어른들이 말하는 최고가 정말 최고라고 믿으며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손흥민의 절대 가치는 1초도 안 되는 득점 순간뿐 아니라 90분을 넘어 일주일간 라커룸에서도 발휘되는 조직 전체에 주는 영향력입니다. 어딘가의 어린이가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고 바라는 진정한 의미가 그저 득점하고 싶다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며 현재에서 빛나고 싶다 같은 거창한 포부이길 바라는 제 소망이 담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구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능력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들이 가득해 업무에서 차이를 만들고 점심시간에는 유망주들에게 길을 제시하길, 그런 훌륭한 선배들이 온전히 존경받길 응원합니다.